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평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그 공원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탈삼도 하고 그 사람이 애들하고 장난 삼아 이렇게 기분이 너무 정신이 약하니까. 실제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A씨와 관련된 경찰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단지 내 헬스장에서 벌어진 말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워낙 혼자 운동하다고 욕하고 저도 상상이 안 가요. 그럴 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저도 좀 놀라고 당황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숨진 피해자가 흉기에 의한 상처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범행 전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 등을 확인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그 여자분이 한 분 나와 있었고 경찰들은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왔다 갔다 오고 방패 맞들고. 제가 11시에 출근을 했는데 25분쯤에 경찰차랑 구급차 막 소방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손님이 와서 뭐 엄청 큰 풀로 뭐 찔러서 뭐 새 말씀해 주셔서 엄청 되게 놀랐고요. 자, 120cm 길이 1번도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40대 가장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신데 우선 화면을 좀 보면 설명을 할까요? 첫 번째 화면 좀 보시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네, 이게 지난 29일 밤 11시 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에 피해자 남성은 담배를 피기 위해서 나갔던 상태입니다. 밤 11시니까 늦은 밤이네요. 그렇죠. 지금. 예. 담배를 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겠죠. 나갔는데 아파트 정문에서 지금 가해자랑 마주했고 그때 당시에 가해자가 일본도 도검인데 120cm짜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긴 그렇습니다. 일본도. 예. 그리고 그 칼날만 해도 80cm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번만 휘두른 것도 아니고 예. 이 휘둘러서 상처를 입히고 나서 이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서 도주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도 따라가면서 여러 번 이제 휘둘러 가지고 어쨌든 병원에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동네 주민은 맞지만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원한이 있었으면 뭐 그것도 이제 뭐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이제 휘둘렀다라는 게 그것도 피하고 또 도망을 치는 사람 따라가서 그랬다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도를 갖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자체는. 그렇죠. 뭔가 이제 정말로 이제 뭔가 안 좋은 그런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휘둘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라고 피해자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또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일단은 그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희생되신 분이요. 40대 가장으로 알려진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4세 아들을 둔 아빠랍니다. 잠깐 담배 피우는 사이에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 송영훈 변호사. 40대 가장 아빠. 아,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건요. 그 유족이 지금 겪고 있을 슬픔과 충격을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나오죠. 특히나 두 아들, 9살하고 4살이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4살 된 둘째 아들도 아빠 다 알아볼 나이고, 9살은 아주 뭐 아빠하고 유대 관계가 돈독할 만한 나이인데 아빠가 갑자기 담배 피러 내려갔다가 지금 아버지를 잃게 된 그런 아주 참담한 상황입니다. 뭐 유족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겪고 있을 것 같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검류나 나아가서 총포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좀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일본도를 휘둘러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이 가해자요.
경찰에다 뭘 얘기를 했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누군가 내 귀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피해자가 날 감시하는 현 정권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용민 변호사, 저런 말 했다는 거 이거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건? 일단은 저 발언만 봐서는 뭐 정신적으로 이상해 보이기는 한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도검을 어쨌든 소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 당시에 허가가 났던 걸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허가가 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뭐 그 사이에 정신적으로 뭐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뭐 악화가 됐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자신이 뭐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이 않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둘러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공격성을 띠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우발적인 범행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약간 이상한 행동이 있었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나오는 얘기가. 예. 지금 뭐 도검 소지와 관련해서 경찰이 출동했던 건 아닌데 이전에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은평구뿐만 아니라 뭐 종로구 일대에서도 경찰이 7번 정도 출동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뭐 정신적으로 좀 온전하지 않아 보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게 있는지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정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지금요 이게 일본도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인데 이게 사실은 총기류, 총포 같은 경우는 뭐 신체 검사도 내야 되고 약간 좀 관리가 된다면서요, 엄격하게. 근데 이 일본도 같은 이 도검류는 그거를 가질 때 뭐 신체 검사서도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거는 결국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이제 총포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있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의 감정서, 예. 진단서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서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병원에서 발급하는 신체 검사서까지 있어야만 총포는 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에 반해서 도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정신적인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거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서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그렇게 갈 필요 없이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하고 있으면 이 부분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그럼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저거 살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20세 이상의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하고 있다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검을 소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제약이 없는 예. 법적으로 지금 크게 제약이 없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총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데 3년 동안 이제 3년 이후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도검에 대해서는 또 3년 이후에 또 갱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나 극단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소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앞 인도가 핏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29일 밤 11시 반쯤 30대 남성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여자분이 한 분 나와 있었고 경찰들은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방패만 들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곧바로 집으로 달아났는데 1시간쯤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대기업 퇴사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날길이만 80cm에 이르는 일본검으로 남성은 장식용으로 허가받아 올해 초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남성에 대해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에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아파트 정문에서 그 아파트에 살던 30대 남성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세상에. 근데 한 차례 휘두른 것도 아니고요. 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서 시작해서 주차장 입구까지 두 차례 휘둘렀습니다. 실제 이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곳곳에 혈흔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예요. 이 40대 남성인 피해자는 이마와 팔, 복부 부위를 크게 다쳤고요. 119 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 숨졌습니다.
범행 도구가 굉장히 더 충격적인데요. 세상에. 이 흉기가 80cm에 달하는 아주 긴 흉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그냥 흉기를 휘둘렀다고 해도 흉기의 길이가 8cm였다고 해도 그게 경악스러울 일인데 80cm 흉기가 대체 뭐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남성 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달아나는데 경찰이 1시간 정도 만에 검거를 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도대체 왜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니까 피해자가 뭔가 이상하다.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얼굴은 아는 정도였지만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저 가해 남성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CCTV라던가 목격자 진술, 혹시 마약을 투여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인데요. 남성의 집을 일단 살펴보니까 또 다른 흉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80cm에 달하는 흉기가 지난 1월에 경찰에 신고된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소지를 했다 이렇게 신고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부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흉기인데 신고만 하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진짜 그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신고된 흉기라는데 80cm의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에 무참히 그런데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혹시 이게 이른바 정말 말도 꺼내기 싫은 표현이지만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담배만 피우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피해자는요. 40대 남성이고 아들 둘을 둔 가장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들이 9살, 4살 이런 어린 아들 둘을 둔 가장인데요. 유가족들은 굉장히 분통해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 우리 아들 정말 착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억울하다라면서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했고요. 또 한 유족은 이 피해자 정말 직장과 집밖에 몰랐던 굉장히 착실한 사람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곳곳에 CCTV가 있을 거예요. 아마 경찰이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면밀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혹시 어떤 사건에 이제 전조 증상이랄까 뭔가 낌새가 있을까요? 이게 가해자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좀 봐왔던 그런 건 없을까요? 해당 아파트의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취합해 보니까요.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라고 좀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목격담들이 이렇습니다. 헬스장에서 이 남성이 혼자 욕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기구와 관련해서 다른 회원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흉기를 들고 나와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싸우자라면서 말을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 30대 남성 대기업에 다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졌다라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평소에 아주 무례하고 과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저지르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눈총을 받기도 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경찰이 출동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평소에 행동과 성격은 이상했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인가 그래. 경찰관들이 한 20명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무섭죠. 이렇게 완전 주택가에 이런 일이 생기고 아파트 간에서도 서로 이웃 보면 인사하고 그런 적인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진짜 지금 주민분들 얘기 들어봐서 이런 짓을 할지, 이런 경악스러운 짓을 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앞선 얘기 중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니까 여쭤볼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80cm 흉기인데 이걸 신고만 하면 집에 버젓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일본도 등 총포 도검은 신고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을 시 경찰이 승인해주면 소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이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 소지 신고를 하자 이 정신병력과 범죄 경력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피의자는 이 흉기를 장식용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총포 도검 신고 시에는 장식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경찰은 정신병력 등을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승인해 주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에서 일부라도 감경이 되면 흉기 소지 시에는 승인을 받으면서 범행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한 관계에 기인한 살인이 아닌 이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인데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흉기 소지 신고를 한 사실이 심신미약 감경에 상당한 제동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신 스스로가 위험을 예견하고도 흉기 소지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은 심신미약 감경을 막을 만한 사정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앞 인도가 핏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혈흔은 30m쯤 떨어진 아파트 경비실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30대 남성 A씨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4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여자분이 한 분 나와 있었고 경찰들은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왔다 갔다 오고 방패 맞들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의식을 잃은 남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달아났다가 1시간쯤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교류가 있진 않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단지 내에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날 길이만 80cm에 이르는 일본검으로 A씨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아 올해 초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